자, 오늘 아침에 한 언론에 윤회 이념전 선언 한 달, 보수청 결집하지 않았다. 광복절 공산 전체주의 발언 기점으로 이념전을 전면 제기했는데 이후 지지율이 30%대에 정체되었다. 보수 4명 중 1명은 총선에서 정부 견제한다 라는 그런 입장을 여론조사에서 말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 MBS 여론조사에서 8.15 발언 직후에 윤회 지지율이 38%를 기록했지만 8월 5주차에서 5%가 내려갔고 리얼미터 9월 4일 한국갤럽 9월 8일 조사에서도 35.4, 33이었어요. 가장 최근인 G20 갔다 와서 1.3%가 오른 36.7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조원 CNI에서 38.9가 났고 총선 투표 국민의힘이 같은 조사에서 37.1, 민주당이 49.2가 나왔고 RNS치 조사에서 38.6이 나왔어요. 그래서 윤 지지율이 대체로 일정하게 약간의 부침은 있지만은 정체되어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윤 지지율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도 사실상 정체되어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묻는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현재 이재명의 저런 단식이 지금 보름에 근접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효과가 거의 없이 정체되어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도 힘이 빠졌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좌우 기득권의 지금 유물인 이념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저는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그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이가 양양자도 만나고 또 금태섭도 만나려고 하고 친북 좌파를 하다가 전향해서 친북 좌파 세력을 비판하고 있는 제2의 뉴라이트 세력들도 비공개 오찬을 했다고 하고 또 문화계에서도 우파 인사들을 만났다고도 하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김기현표 빅텐트 그러니까 현재 국민의힘을 뺀 나머지 자잘한 보수 성향이나 중도 성향을 가진 세력들을 흡수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빅텐트를 가지고 보수 세력들을 대략 다 끌어모으겠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방하겠다. 이준석이도 배제는 안 하겠다. 그러면서 자기하고 각을 세웠던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조찬을 통해 만났다. 자, 요렇게 말을 합니다. 자, 원래 이 총선이 오면 다양한 세력들이 정당을 할 것처럼 아니면 또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여야의 주류 세력을 향해서 구애를 하고 결국은 독자적으로 창당할 것처럼 독자적으로 무슨 정치를 지향할 것처럼 하던 세력들이 총선 때 뽀찌를 받고 저 공천을 보장받고 이제 합치는 이런 형태로 외연을 확장했다. 빅텐트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야당, 지금 민주당이 주로 썼던 수법이에요. 무지개 연합이라고 옛날에 조국이 말했고 선거 때마다 빅텐트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걸 갖다가 이제 국민의힘이 흉내내어서 선거 전에 자잘한 보수계의 언저리에 그야말로 햇빛을 받기를 기대하는 세력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행태를 하죠. 근데 이거는 통합이 아니라 원래 그 안에 들어가도 무난한 세력이 밖에서 뭔가를 만드는 척을 해서 자기의 몸값을 높이고 또 국민의힘 척도 그렇게 몸값이 높아진 척을 끌어들이는 척해서 그야말로 뭔가 다양한 세력들을 포용하는 듯한 그런 대외적 가시를 하는 게 지금 쇼죠. 전형적인 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양양자나 금태섭이나 이준석이나 천하람이나 하문경이 같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 가서 정치를 하기로 거의 되어 있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과 각본을 짜서
일시에 선거 직전에 뭔가를 만들고 수순에 따라서 흡수하는 방식에서 거기에 통합은 빅텐트라, 외형상으로는 빅텐트라고 보일지 몰라도 똑같은 사람들을 그냥 긁어 모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빅텐트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총선에 승리하고자 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기득권 지향의 약점을, 그걸 갖다가 끈질기게 반대해온 세력들을 포용해서 그 사람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빅텐트죠. 저는 국민의힘이 혁명 20일의 주장을 못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대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냐? 자, 혁명 20일이 주장하는 과감한 사회개혁을 국민의힘이 받고 수용할 정도가 되면 희망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희망이 있는 길을 가려고 하질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안 가냐? 기득권화 되어 있는데 혁명 20일이 주장하는 5+3 정책을 다는 아니라도 핵심적인 일부를 받는다면 아마 수구 기득권의 정체성이 흔들려가 내부적으로 시끄러워지겠죠. 수구 기득권의 정체성으로 보면 지금 혁명 20일이 주장하는 이런 5+3 정책, 서포 15조 같은 정책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안 불편하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기득권을 지향하는 그런 이 전국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 주장을 받게 되면 현재 부동산을 떠받치는 부분에도 문제가 될 거고, 적당히 미국하고 잘 지내는 안보에서도 문제가 될 거고, 일자리는 민간이 창출한다는데 그것도 문제가 될 거고, 복지 시스템도 고쳐야 되고, 플랫폼도 통제해야 되고, 외노자도 수입 중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야. 혁명 20일에 대해 이런저런 뭐 통합을 해서 가자 어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통합이 아니죠. 한 자리 받아 먹으려고 합치는 거죠. 혁명 20일을 끌고 가고 있는 대표 저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치를 안 한다. 현실 정치, 뭐 국회의원 이런 것들은 아예 출마도 안 하고 넘보지도 않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전부가 그렇게 해서 공천 받아서 지역에 출마하거나 비례대표 받아서 국회에 들어가는 게 목적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당을 만든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국회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주장이 현실에서 관철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번에 대선 때 보면 윤석열 캠프 쪽에서 정책에 이 브레인 역할을 하던 인물이 와서 원가 주택을 좀 청년 원가 주택으로 받아서 하겠다 해서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근데 그 나온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중을 기만하는데 혁명 20일의 정책들이 사용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좌우 기득권, 이 좌파도 기득권이고 우파도 기득권입니다. 이 좌우 기득권의 전유물인 이념을 가지고 후쿠시마를 선동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홍범도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걸 가지고 총선에 이기고 자기 세력들을 규합한다? 국민이 그러기에는요 조금 영리해졌어요. 자, 보수에서도 지금 26%가 그런 부분에는 가담 안 하겠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진짜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감한 사회개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혁명 20일이 표방하는 것은 진보 우파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파에도요 수골 우파가 있고 진보 우파가 있다. 대한민국에 진보 우파가 없어요. 내가 볼 때 내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보 우파를 지향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발 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많아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